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오전 6시 45분입니다. 오늘 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온 것 같아요.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좀 반응을 해서 또 역시나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분은 좋다, 그죠?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져라, 안 좋아져라, 안 좋아져라 하고 있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고, 실제 실물 경기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고 돌면서 수익을 계속 꾸준히 챙겨가면 되겠죠.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살짝 조정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은 예측하기 힘들다. 1300 얼마 정도 가면, 20원 정도 가면 좀 비싸다는 표현을 썼었고, 여기까지 빠지면 좀 싸다는 표현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볼린저 밴드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신뢰 구간은요 95%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95%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문제는 이렇게 될 때거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로 금리가 크게 막 변동되고, 국가 전쟁, 금융 전쟁이든 뭐든 이런 획기적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잘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움직일 때는 가볍게 그냥 재테크로 불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엔화는 다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좀 살짝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엔화도 사실은 9원대에서는 여러분들께 9원대 초반이죠. 9.1, 딱 9원일 겁니다. 아마 9원대부터는 쫄지 말고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9.7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금리가 궁극적으로는 2% 정도로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도 바라볼 수 있을 거거든요. 환율이 이 정도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넣으셔도 되는 투자예요. 특히나 채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채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4%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5%, 4.7%대부터 여러분들, 4.5 위에서부터 여러분들 채권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5.5% 치니까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워 하시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을 왜 파냐? 그 지금 4%입니다. 채권 금리가 1% 움직였다는 건 채권 가격이 거의 20%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또한 은행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서 큰 돈을 넣어도 되는 투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큰 돈 계속 사도 된다고 제가 노래 불렀었잖아요, 그죠? 아마 많이 벌어가셨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가 큰 상품들은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살 걸, 올인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저걸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수학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이런 배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확률도 중요하지, 정답률, 맞출 확률도 중요하지만, 그 정답률, 맞출 확률이 80%가 육박한 상황에서도 시드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야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주식시장이 100명 중에 한 몇 명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올인하는 그런 습관 말고 항상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있는 힘으로 천천히 불려가십시오. 어떤 사람, 나는 몇 배 벌었는데, 나는 100배 벌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갬블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요 영상인데, 요거를 제가 나중에 노각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보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드 비율을 나눠서 계속 잘 하는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돌아와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서 오늘 이제 금리 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죠?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만 여기서 리버시이 나와버렸고, 리버시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스닥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제 일리엇 파동 카운팅을 조금 대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비워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 ABC로 해놓긴 했는데 사실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애매한 부분은 그 조정파가 좀 형태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꿔버려야겠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좀 해놨는데,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제가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큰 변수 없이 무난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월봉입니다. 월봉 정도가 될 텐데 1, 2, 3, 4에 대한 웨이브, 그리고 1, 2, 3, 3파에 대한 웨이브, 그리고 5파에 대한 웨이브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5파의 종점이 어딜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5파의 종점이 어딜까?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출발하던 파동인 것인가, 아니면 5파의 종점인 것인가, 지금 변수가 좀 생겨요. 그죠? 변수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 사실 이걸 또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거래가 여기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이제 5파에 대한 흐름, 5파의 종점에 대한 흐름, 이런 투자가 약해지거나 거래가 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한 17,000포인트를 넘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초 정도가 넘어갔었을 때, 내년 초 4, 5 넘어갔을 때 그 조정에 대한 비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요 파동을 기준으로 봐더라도 제가 어제 영상이었어요. 어떠한 파동이든 그것에 대한 절반은 되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조정이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항상 역사적으로 다 그래 왔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데서 사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승하게 되면 돌아오고, 이것도 상승하게 되면 돌아오고, 그쵸? 이것도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이라고 생각했었고 막 여러분들 막 엄청 열광했었을 때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돌아왔을 때 쫄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왔을 때 노려봐야. 그럼 만약에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 다 그렇죠. 이것도 상승하다 보면 돌아오죠. 이건 좀 약하게 돌아왔네, 그치? 여기서 돌아왔네, 그치? 그게 돌아오고 리버셜 나오면서 이건 양적 하나치로 쭉쭉 올라가던 부분, 이것도 상승하게 되면 돌아오고, 그치? 그럼 이것도 많이 상승된 상태이고, 일단 금리가 지금 인상이 이제 멈춘다 하더라도 까지는 긴축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맞춰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쪽에다 그 돈을 뭐 터무니없이 틀었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파동 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요런 그림이 오므려지겠지, 그지? 그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조정이 한번 출렁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좀 더 갔다가 뭐 좀 나왔다가 뭐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건강한 웨이브잖아요. 그쵸? 이 연봉을 보게 된다면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서 인플레이션 계속 가속화 시킬 건가?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맞죠? 그러면 달러 계속 찍어낸다면 오히려 좋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자산, 전자자산, 그 암호화폐에다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됐죠?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하다 약조정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드릴까나. 금도 오늘 좀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금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하죠. 금리 침체가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하면서 잡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건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미국이 금리 급격하게 올려버리면서 수입 물가를 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려버리니까 수입 물가가 싸진단 말이야. 우리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이 좀 저성한 말이지만 미국이 좀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기득권자가 이제 그 국민 시민들, 없는 그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것처럼. 근데 그거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평화를 담보로 해주면서 그 정도 돈 갈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세금 바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쪽 통화국의 특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역대 100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사는 것만 해도 축복 아닙니까? 제가 맨날 미국 맨날 그래서 나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재수가 없기는 해. 그죠? 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원다운하러 좀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으로. 네. 자, 코인입니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좋아요, 그죠? 우리는 5,700, 5,500에서 매수를 좀 잡았고 좀 관리를 조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룰입니다. 이거는 더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던 요 이야기죠. 이게 그 시드 비중을 결정하는 요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반복 됐을 때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계좌 관리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뭐 코인은 잘 올라가고 있다. 지금 나스닥이 힘입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한 경영, 그러니까 글로벌한 금융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 금융 정책이 멈췄을 때도 이제 그 돈이 돌고 하는 그런 형식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왜 연동되고 안 연동되고 이런 것들 막 고민한다고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렇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가 막혔다가 5,700, 5,500 전후, 5,500 전후에서는 알트코인 단타 매매, 요거는 공방에서 드렸고, 여러분들이 5,700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는 에이다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700원대 초반에서 중반에서 초반까지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관리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관리 안 하고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그 조금 파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 들여주시긴 저는 당부를 드려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맞는 거야. 저는 그래요. 에이다는 이제는 뭐 1,000원 이후로도 알아볼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들 정말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 회로들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이제는 뭐 매수도 이제 기회를 한번 줬다. 지금 또 사고 싶어 손 빨고 있지 마라. 물량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풀베팅이 아니라 적당히 들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풀베팅 할 정도로 좋은 시장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풀베팅을 할 정도로 좋은 시장은 안전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시드를요, 그러니까 시드 관리가 예측보다 100만 배는 중요해요. 100만 배. 그러니까 100배도 아니고 100만 배. 그러니까 아무리 예측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시드 관리를 못 해버리면 다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아니다, 이건 수학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서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이거는 좀 얘기 좀 지루해 줄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풀베팅이 가능한 시장은 많이 오르는 시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시장이 아니라 안전한 시장이에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를 것 같은 시장은요, 가볍게 여러 번 즐기셔. 가볍게 여러 번. 네. 승률로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식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하여튼 다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겠어서 말해봤자 수학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런 거들 요거는 하여튼 많이 오를 것 같은 시장은 가볍게 여러 번 즐기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자산이 투자를 돌릴 수 있는 자산이 몇 천만 원 있다 하고 한다면은 한 3, 400, 500 정도로 가볍게 툭 던지고 놀시고, 내가 그 남은 자산들은 아깝잖아요. 이제는 은행도 못 들어가. 은행도 금리 다 떨어져 버렸어. 채권 사라고 그렇게 놀. 그러니까 예전 이 시간에 이 부분이 뭐냐면 채권이었다고요. 과거에 작년, 그러니까 여름 채권 시장이었다고. 한국채도 괜찮고 미국채도 괜찮고 강력하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채권입니다. 그리고 엔화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괜찮긴 해요. 아직도 괜찮긴 한데 이제는 맛이 없어요. 담들이 단물 빼먹어 버렸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있을까? 그게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비트코인일까요? 그죠? 이런 건 많아요. 많이 오를 것 같은 시장은요, 코인시, 알트코인, NFT. 그러니까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망하면 0이에요. 이거는 그냥 망하면 0. 그리고 운 좋으면 한 10배, 20배 갈 수도 있는 거고. NFT, 코인, 그죠? 코인, 알트.
비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 조금만 들어도 비트가 시총이 1000조거든요. 거기서 1%는 빠져도 10조예요. 그럼 알트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그냥 괜찮은 알트들이 평균 1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 비트 시총 1%만 움직여도 10배가 올라 버린다고. 우와, 기쁘지 않습니까? 비트 시가총액이 지금 약 1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정도 됩니다. 1000조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 그러니까 비트 옛날 도미넌스 있었죠. 이 도미넌스가 빠진다는 건 이제 비트에서 알트 돈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알트들이 난리가 나버린단 말이야. 재밌잖아요. 그러면 여기 몰빵할 거예요? 그럼 책임 못 집니다. 이거는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언제든지 게임을 즐기면서 꾸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메인 시는 어디가 있는 거야? 지금 안전한 시장이 어디 있을까? 안전하면서도 맛이 괜찮은 시장. 저는 한국 주식이 그렇다고 봐요. 지금 한국 주식 중에서도 좀 애매하긴 한데 반도체는 일단 성장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랑 엔터체는 여기 가깝겠죠, 그죠? 한국 주식 중에서 바닥에서 엄청 신호를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주? 아니 좀 애매한데 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적으로 막 이거 사세요라고 막 노래 부를 때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막 사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야지. 이거 이게 제일 안전한 투자는 이겁니다. 제일 안전한 이겁니다. 멘트 강화 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거거든. 지금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해져서.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시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재미가 없죠. 네. 내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GS건설이라는, 그러니까 고배당주라고 할까? 고배당주? 한국 고배당주?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녀석들. 뭐 담배인상공사, KTNG도 괜찮고, 그죠? KTNG도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맛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뭐, GS건설도 뭐, 저는 GS건설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괜찮다가 되는 거지. 또 건설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그 PF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좀 드려왔었고, 너 사라져라. 네, 잠시만요. 네. 잘 드시고, 코인 시장은 여전히 뭐 강세 괜찮습니다. 그럼 노려볼 수만 있는 흐름이고, 스택스 같은 경우도 지금 딱 단타를 딱 쳐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단타. 그러니까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계속 하면서 그렇게 계속 시도를 유지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내려오면 늘렸다가 올라가면 줄였다가.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뭐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대값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 시총이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1.5조 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톤 실총이 1조 정도 된다고. 여기 지금 1000조잖아. 1000조가 넘었잖아요. 아발란체 같은 건 18조. 그러니까 펌핑이 나온 애들을 보면 보통 이제 비트의 시총의 이제 1에서 2%를 가지고 갔더라고. 에이다도 리플은 좀 크죠, 그죠? 원래 대형주니까. 솔라나 대표적으로 이번에 선픽이 나왔던 종목 40조 정도. 그러면은 시총이 지금 보시면 네오도 뭐 1조대. 네오는 좀 얘도 네임드인데 그죠? 그러면 뭐 스택스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1.8조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조대 뭐 약간 이름 있고 좀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녀석들 중에서 1조 초반대에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기대값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싶은 거지. 근데 뭐 이렇게 뭐 되게 시총이 작은 애들은요,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또 어쩌면 리턴이 클 수도 있는 거죠. 뻥 터져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 UST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지금 많이 올랐다, 그죠? 심플하죠? 온톨로지 가스는 좀 많이 싸네요. 네. 이오스도 지금 아마 1조 될 겁니다. 그죠? 이오스도. 밑에는 이제 먼저 찌끄레기들이니까 그래도 좀 조금 네임드 있는 애들 그런 걸 골라보면 그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역시나 여러분들 단타를 치셔도 될 것 같고, 에이다는 뭐 축하드립니다. 잘 맞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네요. 잘 됐고, 뭐 익절 관리도 끝났고 이제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에이다는 이제 뭐 한 1000 이상 이제는 자르지 마세요. 관리가 끝났기 때문에. 관리라는 건 다 파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덜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를 덜어내시고, 한 쌤이 덜어내서 원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덜어내시고, 이제는 어디까지 바라보시면 되느냐. 희망적인 좀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려나? 1000원 이상을 바라보시면, 한 500원 근처까지, 적게도 한 1200원, 1200원에서 1500원 근처까지 바라보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다가 만약에 한 쌤이 오지 않고 이게 떨어진다면 이제는 지금 빠지는 거 말고 나중에 추세가 꺾이게 될 거거든요. 일봉상 이 볼린저밴드 중심선 있죠. 멀죠, 그죠? 이 녀석이 2번 두들겨 맞을 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2번.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얘가 살아있는 이상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뭐 폴카닷도 괜찮네요, 그죠? 폴카닷도 노래 봄직하네.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에이다보다 좀 적게까지 에이다를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이런 것들 단타 쳐보기도 요 손절 잡으면 되겠다, 그치? 10% 정도 되겠네. 그럼 이건 얼마나 잡으면 돼? 아까 전에 뭐 1000만원 정도 시드, 뭐 1억 정도의 시드, 1000만원 정도 있으면은 100만원치 사는 거고요. 1억 정도 있으시면은 뭐 1000만원 좀 많은 것 같고 500 정도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좀 불었다가 뭐 저었다가 뭐, 그럼 나중에 걔네들 모아서 나중에 안전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다시 물량을 좀 늘리고. 오케이? 그렇게 반복을 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늡니다. 예.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죠. 이게 얼마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 안정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계속 시들 비우지 말고 들고는 계십시오. 들고는 계시고, 여러분들 뭐 너무 뭐 영끌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승률 99.9%가 나와도 망합니다. 진짜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